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7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이제 미증시는 꽤나 오락가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돋보이네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상승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늘 일단 미장 보면은 뭐 어디 탁 눈 가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밑에서 꽤나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박스권 밑에 개파락하고 딥시크 충격에 대해서 계속 버티면서 어찌됐든 좀 위까지 또 끌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있고, 나머지는 뭐 기업별로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일라일리는 뭐 상승 마무리,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젯밤에 뭐 조금 뉴스들 임팩트 있는 게 꽤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두 개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안정적이다 한국, 피치 신용등급 유지, 이런 내용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 뉴스가 슬쩍슬쩍 나오는데, 지금 외신발 뉴스도 그렇고 재건이 조금 본격화될 수도 있는, 이게 당연히 이제 국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뭐 미국이라던가 트럼프, 뭐 트럼프나 이제 푸틴, 젤렌스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점점 디테일해지는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종전에 대해서 올해 시장 이슈들 막 좀 큼직한 거 계속 붙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뭐 지수랑 이제 조금 번외기는 해요. 지수 측면에서는 일단은 자리가, 저는 120선 돌파하면 조금 더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 올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랑 저는 제가 말하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는 지수가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나쁘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과 별개로 올해는 그래도 트레이딩, 뭐 세력주 매매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이 조금 괜찮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저는 지수는 올라가면 이거 또 과매수 구간 간다 싶으면 좀 조정 생각은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120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선까지 일단 가주는지, 가면은 이쪽 저항에서 좀 어떻게 또 움직이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독일 미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계획 발표 가능성, 이것도 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재건주들이 좀 시장에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2월 17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3전 인수 대금 지급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로봇은 좀 그냥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 며칠 동안 좀 반복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슈 계속 있다. 뭐 부피 분리, 뭐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 생산 현장 투입, 테슬라 옵티머스 뭐 등등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봐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서 뭐 클로봇, 하이젠 RM, 요 3인방이 정말 강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만약에 뭐 또 뒤에 40만원 돌파하면은 그 위로 또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맞고서 쭉 한번 뭐 투매성을 만들지. 그리고 로봇은 밀리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럴 테마 아니에요. 얘네는 뭐 움직임 난리부르스 치면서 밀리더라도 난리부르스 치고, 그 와중에 또 나중에 이제 좀 힘 모아서 또 다시 뭐 돌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클로봇도 분봉 상당히 셉니다. 얘도 지금 시장이 뭐 좀 주도주금 느낌으로 갔다가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젠 RNM은 광기의 종목이죠. 그냥 얘는 주도주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는데 그냥 탄력이 정말 엄청나요. 호가는 좀 얇은 편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5일선 또 밟고 움직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머지 로봇주들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AI 쪽은 딥시크,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요거 세 개가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딥시크에 중국 국영통신사로 사용자 정보 전송 코드 숨겨져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의 주장, 이런 것도 있고, 중국 측에서는 딥시크 개인정보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해킹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어필은 하는데, 뭐 그냥 좀 찝찝한 거죠. 코드에도 결과 감춰진 부분 발견, 중국산 로봇 청소기 해킹에 대해서 좀 비상, 이전부터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2018년도 그때 이제 미중 갈등, 그때 한참 미국이 중국 대상으로 타겟팅하면서 때릴 때 화웨이 관련해서 뭐 이제 장비들 뭐 해킹, 뭐 개인정보 빼간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딥시큐 관련해서는 뭐 딥시큐 관련주들은 또 저기서 뭐 호재 뉴스나 뭐 딥시크가 뭐 아이템 출시했다 이런 거 하면 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느낌으로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죽지도 않아요. 뭐 개파락하면은 어떻게든 일단 좀 땡겨 올리고 무너지는 모습. 그거랑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이게 뭐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다랑 접근성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소프트웨어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는 모습. 요거에다가 네이버 카카오도 움직이죠. 지금 보면은. 해가지고 이제 뒤에는 그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실적 이제 뭐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랑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메인으로 이용하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런 해킹 내용 나오면은 어제도 시장에서 움직였지만 뭐 이제 센지랩이라던가 그 모니터랩 요거 두 개가 어제 이제 보안 쪽에서 부각이 됐던 하루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 차트에서는 슈팅 주고 좀 밀려있는 자리인데 내려올 때 얘가 차라리 10,000원까지 내려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구간 잘 지지하고 슈팅 만들고 내려올 때도 그냥은 안 죽죠. 저점 이탈하면서 뭐 이제 반등 만들고 하는데 혹시나 저런 해킹 키워드 또 엮는지. 자, 그리고 구글 5년 내 양자 컴퓨팅 상용 앱 개발 목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고 오늘 일단은 유리기판 쪽이랑 재건 뭐 트럼프 관련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는 미중 갈등 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순회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중국이랑은 2월 10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중국은 요거에 대해서 그 전에 뭐 갑자기 또 뭐 뜬금없이 탁 하고 9일날 트럼프 시진핑이랑 통화했고 뭐 좋았다 뭐 좋은 파트너다 이런 내용 나오는지 아니면은 얘네들 말 안 듣네 미중 갈등 끝까지 가자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이랑 중국은 좀 패권 다툼 엮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통화 통해 가지고 뭐 좀 좋게 뭐 아무리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또 삐질삐질 새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트럼프 성향이 화법도 그렇고 막 공격적으로 압박하다가 뒤에서 협상하고 이런 게 좀 많아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하고 뭐 매매에 대해서 좀 응용을 해볼지.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 후보, 미국은 생산국이 돼야 한다. 보호무역 속도전도 예고.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가 좀 밀고자 하는 것 중에 결국 가장 메인은 자국 우선주의예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서 이런 생산국 키워드는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즉 생산 공장 미국으로 끌고 와라. 이런 내용도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 어떻게 되나 좀 보면서 진행을 해봐야 되고 그거 플러스 이제 트럼프 EU의 뭐 관세 부과 이런 것도 뒤에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EU 협의 원한다. 그리고서 한국 트럼프 품목별 관세 카드 꺼내는지 이런 것들 관세 전쟁의 가용수단 총동원 등등이 계속 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혹시나 나중에 관세 얘기 나오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관세 얘기 나올 수 있고 그거 외에는 뭐 이쪽은 히토류, 흑연 일단 미중 갈등 테마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갑자기 또 협상했다 하면은 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테마여서 그거 조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뉴스 나오면 눌림에서 접근했다가 장중에 뉴스 나오면 뭐 슈팅에 정리하고 그런 테마가 조금 그런 특성이 맞지 않나 싶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오픈 AI 미국 16개 주의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 검토 상반기 최종 선정한다. 뭐 데이터 센터는 일단 딥시크 키워드가 뭐 한번 충격을 주기는 했는데 뭐 실제로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뭐 원전 그리고 전력망 이런 애들 계속 위에서 버티거든요. 전력망 그냥 못 죽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딥시크 키워드가 진짜면은 그거는 이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얘네들은 올해 내내 전력망이랑 뭐 전선, 원전 이런 쪽은 반짝반짝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슈 끌고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트럼프엔 화답, 푸틴엔 대화 시사, 젤렌스키, 중전회담, 젠걸음, 평화 가져올 길 따로 없다면은 이번에 이제 뭐 푸틴이랑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전 대비해서 점점 그 태도가 많이 수그러지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에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이런 내용 나왔었죠. 러시아 영토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해준다. 미국 다음 주에 종전구상 발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인 키스켈로그가 14일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중전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이런 식의 뭐 찌라시성이 좀 나오더니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위한 미국이랑 러시아 협상 이미 뒤에서 시작했다. 진지하게 진행 중이다. 리스트리트 저널. 두 나라 간 협상 시작됐고, 그거에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두 나라 정부급 기구 간 접촉이 최근 좀 증가해 왔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 측의 내용은,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이랑 분명히 달라요. 중국,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조금 번외 내용인데, 중국이랑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그 언론사가 정부한테 직접적으로 갖다 이제 컨트롤 되는, 그냥 러시아 언론사에서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은 바로 통제당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죠. 중국이랑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는 어느 정도 정부의 그 좀 내용을 좀 생각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언급한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뭐 푸틴의 뭐 좀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뭐 대화질을 점차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크렘린 대변인이 이 두 나라 간 접촉이 있다는 것을 처음 시인한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서 요 뒤에 외신 뉴스인데, 자 보시면은 어제 이제 밤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평화 계획이 유출됐다, 리킹됐다 해가지고 푸틴과의 회담, 부활절까지의 휴전, 젤렌스키의 나토, 꿈의 종식 등 보고서의 세부 사항 중 하나. 결국 내용이 뭐냐면은 4월 20일 공식적인 휴전 선언은 4월 20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의 꾸준한 진격을 동결하는 휴전,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가 보도한 미확인 계획, 이것도 찌라시라는 거죠. 그래도 정치 및 외교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 중이고, 4월 20일이라는 키워드를 좀 만들어줬어요. 러시아가 꾸준한 진격을 동결하는 휴전에 대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그 다음에 이제 뺏긴 땅에 대해서 러시아 주권 수용,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라는 거. 실제로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는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휴전 계획 존재는 이제 뭐 부인은 했지만, 그리고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런 것들이 다 아시죠? 뒤에서 뭐가 진행이 되고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기는 해요. 그리고 제거는 사실상 그냥 완전 뜬구름, 막 휴전 종전에 대해서는 뜬구름, 얘네가 갑자기? 라는 느낌보다는 솔직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각종 뭐 푸틴 대통령이라도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의 언급도 점점 이제 좀 완화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워낙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좀 임기 취임하고서 임기 초에 바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설명도 계속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일단은 공식적인 휴전선언 뭐 4월 20일, 그 다음에 좀 이르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만나기 며칠 전에 전화통화 젤렌스키랑 푸틴이 막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서 요런 게 이제 선언문이 5월 9일까지 발표된 예정이다. 요런 좀 찌라시는 살짝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일정이 탁탁 정해져 있는 것들은 진짜로 뭐가 있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찌라시들 구분할 때 팁인데, 일정이 뚜렷하게 있는 것과 없는 것들 있죠. 그냥 조만간 뭐 통화할 예정이다, 조만간 뭐 휴전 나올 예정이다, 이런 거 말고서 이렇게 일정 4월 20일, 5월 9일 탁탁 있는 것들은 보통 내용이 나중에도 실제로 좀 이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해서 뭐 100% 이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은 더 신빙성이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러시아 언론에서 트럼프랑 푸틴 정상회담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런 거는 당연히 신빙성이 일반적인 것보다 좀 높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 뉴스 뭐 하나만 봤을 때는 아 이거 찌라시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이 조합을 하면은 점점 조각이 조금 모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 이런 젤렌스키 이런 태도 변화 이것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뭐 켈로그 특사 켈로그 뭐 발표할 거다 뭐 찌라시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크렘린궁에서 두 나라 간 기구 접촉하고 있다 접촉함이 늘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이런 좀 일정 잡힌 4월 20일 휴전 5월 뭐 4일 발표 여기다가 러시아 언론에서도 러시아 중국 언론은 정부 의견을 좀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이르면은 이번 달 개최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이제 젤렌스키 트럼프 공식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은 없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트럼프 그 와중에 이제 전쟁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미국에 가자지구 넘길 것 가자지구 언급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자지구 신중히 재건 시작 가장 위대한 개발 될 것. 그래서 재건은 지금 크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가장 크겠죠. 요거 있고 가자지구는 솔직하게 좀 갸우뚱한데 어떻게든 재건 입장에서 엮으려면 세력들이 엮을 수 있는 부분이고 LA 산불 복구 요런 세 개 키워드의 재건이라고 써놨는데 재건은 엮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 이슈는 일단 일정들이 좀 뭐가 다다다닥 붙어 있어서 뭐 한동안 봐야 돼요. 다음 주에 뭐 이제 요것도 있고 14, 16일도 있고 4월 20일, 5월 4일, 9일 그때 뭐 이제 발표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재건 쪽은 자 봅시다. 보면은 일단은 대동기업, SG, SY 스틸텍, 전진건설 로봇, 범양건영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세죠.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은 좀 공부해 보실 분들은 요거 이음봉 구간들 앞에 차트랑 한번 좀 엮어보면 좋기는 해요. 해가지고 엄청 좀 좋은 구간에서 반등도 좀 시원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 시리즈, 스틸텍, SG 등등 재건 좀 대표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재건에 만약 들어가면은 항상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괜히 센 게 아니거든요. 의식주에서 이제 주거 공간 마련 그리고서 거기서 다른 것들로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재건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종전 휴전이 이제 실제로 좀 올지 일단은 이렇게 좀 표면 위로 계속 뉴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러 재건 건설 지뢰 제거 그다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엮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뭐 재건부터 해가지고 중장비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재건 키워드에 대해서는 뭐 또 철도 깔고 전력망도 같이 깔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슈가 비슷하게 엮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좀 끼 좋은 재건 관련주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조선 쪽은 HD 현대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해서 K해양방산 원팀 합의 뭐 이런 뉴스는 꽤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힘 합쳐가지고 수주 따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수익 나누고 자 그래서 일단은 재건 그리고 조선 원전은 조금 아쉬운 뉴스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거랑 이제 뭐 관세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은 뒤에 좀 계속 묶어봐야 되는 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A항공은 뒤에 서로 지분 확보 싸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오후장에 유리기판 삼성이 탁 하고 파문을 하나 던졌죠.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에 이제 직접 뛰어든다. 여태까지는 이제 삼성전기였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는 거는 분명히 차이 급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고 특히 시장에서의 유리기판 삼성 키워드 엮어서 최근에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 사업에 힘을 주는구나. 그리고서 지금 삼성 그게 크게 생각했을 때 회장 무죄 2심 이것도 나와서 이제 적극적인 행보로 좀 이어질 수 있겠죠. 행보.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은 그 미래 먹거리를 계속 좀 부지런하게 찾아야 돼요. 기업이 저는 삼성전자를 엄청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좀 아쉽잖아요. 기업이 점점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서 새로운 먹거리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있고 그리고 이런 유리기판도 혹시나 메인 먹거리로 좀 투자 이슈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삼성이 지분 인수 얘기 나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거는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길게 볼 수 있겠죠. 나오면은. 그리고서 AI 섹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수합병도 또 뭐 나올 수 있고. 예, 인수합병 기대감으로 왔다가 안암전자가 지금 며칠 동안 좀 셌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엮여 있는 건데 일단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직접 뛰어든다라고 좀 탁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줬고 유리기판 관련 삼성 키워드 엮이는 애들 한빛레이저, CNG 하이테크, 피롭틱스, 뭐 캠트로닉스, 램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시간에 상당히 좀 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가고 시간에 상한가도 뭐 3-4 종목 만들 정도로 왔다가 유리기판이 상당히 좀 셌어요. 그래서 일단 뭐 피롭틱스는 좀 신고가고 램테크가 가장 빨리 상한가 가면서 대장이기는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전에 이런 변동성 좀 있습니다. 얘가 이때 막 좀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해가지고 뭐 다음날 막 하한가 비슷하게 보내고 다음날 또 오르고 다음날 이제 여기서 또 개파락하고 변동성이 좀 세요. 대신에 이제 종목기는 상한가가 꽤 많죠. 튈 때는 좀 잘 튀어주는 종목이고 그래서 유리기판은 일단 나중에 우리나라 유리기판 관련 주들 지금 이제 SKC 이쪽 앱솔릭스랑 이제 삼성전자 세계적으로 유리기판 키워드 좀 어필하는 곳이 한 대기업 기준으로 한 4-5개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먹거리로 제대로 좀 투자 같은 게 이어지는지 유리기판은 이르면은 올해 조금 늦어도 내년 이렇게 시장 개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 올해 뉴스가 중간중간 좀 잊혀질만 하면은 하나씩 툭툭 던질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이랑 YC캠, 뭐 JNTC, HB 테크놀로지도 있죠. 있기 좋은 종목이 꽤 많아가지고 유리기판 관련 주들 얘네는 며칠 동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 이슈들 뭐 실적 나오거나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도 SK바이오팜 엄청 좋았고 전고점 넘기는지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스페스 뉴스랑 함께 쭉 하고 또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알테오젠부터 해서 뭐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등등 바이오 뭐 유명한 종목들 대신에 바이오는 할 거면은 좀 그래도 개별 재료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는 그것도 있죠. 트럼프 10년 국제금리 하락에 대해서 계속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것들 뭐 금리 내려가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한테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좋으면 좋지 그런 것도 엮여 있고 자 오늘 이제 시장은 딱 요것들 우선 보면 되겠죠. 유리기판, 재건, 로봇 요것들 중심으로 나머지 키워드들 보면 될 것 같아서 좀 편하기는 합니다. 대신에 살짝 생각해 둬야 되는 건 이제 지수 120선 돌파했으니까 얘는 이 구간 이탈 안 하는 게 좋아요. 조정이 안 나올 그 조정이 이쪽 이탈하고 하면은 또 조정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두면서 어디까지 좀 치고 가나 대신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세기는 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며칠 동안 쫄쫄쫄쫄 계속 양봉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기는 한데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다가 한번 훅 하고 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조정은 좀 생각을 해 두면서 그래도 120선 돌파를 했으니 조금 더 힘 주나.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길이 오늘 좀 얼어 있을 것 같은데 눈길 조심하시면서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